김지현 소장님께서, 예, 유성구, 유성구의 그 통합건강돌봄 사업에 대해서 음, 평범한 사업, 굉장히 네. 아주 겸손한 타이틀을 주셨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화면 먼저 공유 드릴게요. 이건가? 보, 보이시나요? 이거를, 이거를, 이거를 어떻게 해야 전체 화면이 되지? 잠깐만요. 아직 컴맹은 아닌데. 이 정도 하고 진행을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잘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오리엔테이 유성구에 대한 그냥 수치들을 하면 그 대전 서북부 쪽에 놓여 있는 지자체고요. 인구가 36만이고 면적이 대전에서는 5개구 중에선 제일 넓고요. 그 이런 비교적 재정 형편도 여유가 있는 폭이에요. 그리고 그중에서 이제 보건복지 쪽의 예산이 63%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복지 쪽에 좀 예산이 좀 많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지역 특징은 거기 그 예를 들면 젊은 도시, 과학 도시, 교육 도시라고 했는데 전 평균 연령이 40.5세고 그 밑에 보시면 65세 이상 인구가 12.9%밖에 안 돼요. 그래서 고령화 사회는 됐지만 초고령화 사회는 아직 멀은 상태고요. 아마 이번에 뭐지, 시범 사업에 참여한 지자체 중에서 가장 고령화율이 낮은 지자체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 특징이 예를 들면 대덕 연구단지라고 아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대덕구에 대덕 연구단지가 있을 걸로 잘못 생각을 하시는데 대덕 연구단지는 유성구에 있어요. 대덕군이 반반 나뉘어서 유성구와 대덕구가 됐는데 유성구와 대덕구에 이게 합쳐졌는데 연구단지가 있던 대덕구는 유성구가 됐고, 공단이 있는 대덕구가 이제 대덕구가 됐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대덕구 보건소장 할 때, 거기 연구단지 그런 인사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유성구에 있어요. 그래서 과학도시란 얘기도 듣고, 교육도시라고 돼 있는 부분은 이제 거기에 이제 카이스트가 있고, 지역 거점 대학인 충남대학교 본교가 또 유성구에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 교수, 연구원들이 굉장히 많아서, 다른 연구단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아파트 단지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여기저기 있거든요. 그런 쪽은 완전히 문화가 일반 대전 시내랑도 또 다른 상황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제 동농 복합 지역도 굉장히 많아요. 그 그린벨트 지역도 넓고, 그래서 아직도 보건진료소가 세 곳이 있고, 그리고 그런 지역에 오래전부터 살아오신 저소득 노인 어르신들도 꽤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래서 사업 추진 배경, 참, 미리 말씀드려야 될 게, 앞에 한 3분의 2 정도는, 통합돌봄 팀장님이 작성하신 슬라이드고요. 뒷부분의 3분의 1만 제가 작성한 거예요. 그래서 저작권은 밝혀둬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말씀드리고, 그래서 노인 인구가 뭐 10년 만에 2배가 진행했고, 1인 가구가 42.1%가 1인 가구예요. 이거는 일부는 뭐 학생, 연구원들,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제 독거노인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동이 불편하고 내가 살던 곳에서 살고 싶다고 응답한 사람이 82.5%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성형의 지역사회 돌봄의 특징은 이제 23년 3월부터 현재까지 지금 사업을 시작을 했고, 그, 목적은 다 동일한 거고, 그래서 대상이 좀 특이한데 돌봄이 필요한 국민 누구나가 대상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노인의료 돌봄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이 대상인데, 대전에서는 이제 도움이 필요한 국민 누구나가 대상이
돼요. 그 이유는 뒷장에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건강 상태나 욕구에 따른 맞춤형 통합 돌봄을 지원한다. 그래서 3년 동안에 뒤에 나오겠지만 대전에서는 또 대전시 단위의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은 하고 있었어요. 아주 힘있게 추진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따로 추진을 하고 있었고 거기 예산하고 복지부에서 내어려온 예산해서 한 해 예산이 16억, 이 금년에는 16억이 예산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복지부의 의료 돌봄 사업이 이제 기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복지부에서 1년에 10억씩 예산 내려줘서 65세 이상 노인들을 중에 복합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지원한다. 그래서 본인 부담금 뭐 이렇고 다른 거는 이제 기존의 그 공단 기준에 따르고 있고요. 대전시에서는 이제 3억 5천만 원을 5개 구에 5개 구에 다 지원을 하는데 이제 3억 5천만 원으로 그 노인, 장애인, 중장년 중에 돌봄이 필요한 사람, 나이와 무관하게 이 부분을 이제 대전시에서 채워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경과를 보시면 이제 2020년 9월에는 뭐 한두 개 동서부터 시작을 해서 통합돌봄 시범 지역을 추진을 했대요. 그때는 제가 이 동네에는 살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이 동네에 담당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잘 몰랐었고, 23년에 이제 대전에서 대전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23년 7월부터는 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이 유성구에서 선정이 돼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24년 1월부터 재택의료센터 2곳을 지정해서 사업을 시작했고, 그랬는데 이제 잠깐만 이거 좀 24년 11월부터 앱은 뭐 3년, 4년, 24년까지 2년 연속인데 금년에도 또 상을 탔습니다. 뭐, 그래서 뭐 추진 체계는 이제 그게 아주 잘했고 담당 부서에선 정말 고생이 많았을 것 같고 여러 가지 그 본인이 얘기했던 구술이 이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접근하는 방식을 구술을 꿰다라는 생각으로 있는 구술을 꿰보자라는 시각으로 이제 열심히 이제 그러니까는 조직화를 했던 것 같아요. 연계를 강화하고 조직화하고 그래서 그 많은 사업이 사실은 보건소랑은 별개로 진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건소가 들어있긴 한데, 보건소는 하는 게 작년까지는 별로 없었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알 수 있지만, 왼쪽에 이제 통합돌봄이 있고, 기존 사업이 연계해 있어요.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건강관리, 정신건강복지, 이쪽은 다 이쪽, 보건소는 다 기존 사업의 다른 밖에 있고, 통합돌봄 안에는 보건소가 들어가 있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제 보건의료 쪽 얘기를 하자면 장기요양 재택의료 지원 사업이 이거는 재택의료센터가 이제 의원이 한 군데 있고 한의원이 한 군데 있어요. 양방, 한방 하나씩 해서 이제 거기서 간호사랑 복지사를 3인 1조로 이제 방문을 하는 그런 형태를 했는데 지금 오프 더 레코드라는 보장으로 그러니까는 재택의료센터 운영비를 저희 통합 돌봄 예산에서 지원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의료기관에 1억씩, 각각 1억 원씩을 지원하면서 간호사와 복지사의 인건비와 그 차량 운행비, 렌트카를 빌리는 차량비까지를 지원을 해서 2곳을 유지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그러니까는 그 예산으로 지원한 그 인력을 그 의원에서 근무하는 게 아니라 방문할 때는 같이 가지만 출근은 구청으로 출근을 하는 거예요. 통합돌봄 팀으로. 구청 통합돌봄 팀으로 출근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통합돌봄 이게 실무반을 행정 업무를 그 사람들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곳에 2명씩 해서 4명이 된 거죠. 4명이 구청에서 방문의료 사업 전담 인력으로 활용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뭐 서로 윈윈한 거죠. 그 센터에서도 그 사람들 덕분에 좀 지원금을 더 많이 받은 거고, 그렇게 해서 했고, 또 이거 방문 의료랑 방문 한의 서비스는 1차 의료기관 방문 진료 서비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방문 진료를 하지만 재택은 아닌, 그게, 유성구에 지금 현재 네곳이 있고, 방문 한의는 여기 슬라이드는 38개소라고 돼 있는데, 이게 아마 자료가 작년에 만들어진 것 같아요. 금년에는 그게 47개소로 늘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보시면 알겠지만 유성구에서는 한의사회가 굉장히 액티브하게 이 사업에 뛰어들고 있어서 방문 한의 서비스의 뭐 우수 사례로 이제 전국에서 벤치마킹을 하러 와요. 왜냐하면 한의사회에서는 아마 방문 진료 사업을 한의학의 부흥을 위한 완전히 돌파구로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한의사회가 굉장히 저돌적이고 열심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의사회도 좀 더 분발했으면 좋겠는데 약간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방문 재활 서비스. 이것도 다 복지 쪽에서 섭외를 해서 이거를 이렇게 엮어냈는데 그것도 참 정말 고생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문 재활 서비스는 중추신경계나 근골격계 환자를 이제 퇴원을 시키면 재활병원과 연계해서 이렇게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고 치료 계획을 세워서 3개월 내지 4개월까지 퇴원 후에 집으로 가서 재활 운동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퇴원 환자 재가복귀 지원 사업은 아직 퇴원하지 않고 퇴원 예정자인 환자를 돌봄 서비스를 미리 연계를 해서 퇴원 계획을 세운 다음에 지역에 연계를 하는 걸로 그 연계 협력 기관이 22개소 병의원이거든요. 그래서 주로 보면 대전 유성구뿐 아니라 대전 시내의 주요 병원과 요양병원은 거의 다 망라가 돼 있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다재약물 복약관리 사업은 이거는 사실은 유성구 약사회가 아니고 대전시 약사회와 대전시에서 벌이는 일인데 유성구에서는 유성구 약사회가 이제 방문을 해서 약 복약 관리를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부분은 이제 다른 거, 의료가 아닌 부분, 뭐 일시제가, 이동지원, 영양급식, 주거 개선, 단기보호, 방문 목욕, 방문 임용. 이거는 이제 지역사회에 있는 구술을 이제 깬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빨리 넘어가고, 그리고 예를 들면 AI, IoT 또 나름 연구단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 많이 해요. 그리고 여기 스타트업 업체들이 그런 업체들 본인들의 제품을 좀 더 업그레이드 하거나 하기 위해서 유성구에서 이제 테스트베드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뭐 돌봄 로봇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고 보건소에서도 뭐 배회 방지 태그라든지 뭐 시각장애인들의 약물 복용을 지원하는 뭐 이렇게 앱 같은 거라든지 이것들을 개발해서 보건소를 통해서 환자들과 연결해서 시범 이렇게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경로당도 이제 2021년부터 연결했는데 이거는 그냥 방송을 촬영해서 방영하는 게 아니라 쌍방향으로 소통하면서 유성구에 120개 경로당이 설치돼 있고 사실은 어, 네, 그렇게 그래서 한 번에 40개 경로당을 연결해서 이렇게 해서 세 차례 동일한 방송을 세 차례 돌아가면서 하는 식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지역에서나 하는 지역사회의 있는 자원들 연계하는 거.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금년 초까지 뭐 아까도 얘기가 좀 나왔었지만 서비스 지원이 제 목소리 들리시죠? 들리나요? 네, 네. 그래서 전담 조직해서 대내외 우수 평가, 뭐 통합돌봄 우수 지자체가 이제 23, 24, 25년도 선정된 걸로 들었는데, 그리고 뭐 통합 사례, 우수 사례, 통합 사례로 해서 대상을 이번에 탔다고 합니다. 네.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아까 조금 복선이 좀 깔려 있는데, 문제는 이제 유성구 보건소는 아까 그 말씀드렸듯이 기존에는 이제 복지 쪽에서 진행하는 거랑 전혀 무관하게 밖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와보니까 전혀 연계가 없고, 그래서 조직 개편을 제가 오자마자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 개 과를 두 개 과를 통폐합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세계과의 예를 들면 이 파란색 사각형은 좀 하드웨어, 행정적인 성격이 강한 것들이 파란 부서고 이 빨간색 별표는 건강 증진의 성격이 강한 사업들이 있고 그래서 주로 건강 증진에 관한 거를 건강 정책과로 몰았고 하드웨어적인 행정의 성격이 강한 거는 보건의학과로 몰아서 조직 개편을 일단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제가 대덕구에서도 좀 느꼈던 건데, 특히 이제 일 잘한다는 평가를 받았던 직원들, 간호직 직원들의 경우는 건강 증진 사업의 그 방법론이 상당히 예방의학적이고 인풋 아웃풋이 뚜렷하고 그리고 보고서도 상당히 수준 높게 작성을 해야 되고 해서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건강 증진 사업이 사업이고 의료 돌봄이나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그 돌봄이라는 것은 이제 클라이언트가 한가운데 있고 지역에 있는 모든 요소를 그 클라이언트에게 연결해주는 그런 사업인데 그게 건강증진 사업에 한 몇십 년을 건강증진 사업만 해왔던 간호직 직원들에게는 이 방법이 굉장히 낯선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도 이게 설사 주간 부서라고 해도 메이저 자기가 쫙 틀어지고 주관해서 가는 게 아니라 서로 연계를 해서 하는 타입이잖아요. 힘을 합쳐서 하는 타입. 그런데 건강증진은 담당자가 기획하고 시행하고 뭐 이렇게 그다음에 사후 보고까지를 본인 책임하에 쭉 끌고 나간 자기가 원하는 모양으로 끌고 나가는 성격이 강해서 여기 건강증진 사업에 익숙해져 있는 직원에게 의료돌봄 사업을 알려주는 그런 접근법에 익숙해지게 하는 것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제가 2018년에, 19년에 대덕구에 처음 가서 이제 그때 당시 그쪽 지자체장이 통합돌봄, 동네돌봄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아서 그때부터도 그쪽 간호사들, 보건소 직원들 교육하고 했는데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막 핸드폰 보고 딴짓하고 막 아주 대놓고 이제 무감동한 그런 태도로 있었는데 요즘은 많이 바뀌었죠. 이제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트렌드고 전국적으로 시행해야 되니까는 그런 태도는 이제는 없어졌지만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모든 굉장히 좀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금년 동안에 예산을 세워서 시행한 게 이제 그러면 이런 통합건강 증진에 필요한 내용을 교육을 좀 하자. 그래서 으, 직원들에게 어떤 거를 배우고 싶으냐, 뭘 모르겠는지를 일단 물어봤는데, 일단은 첫 번째는 그냥 무난한 노인의 약물 복용과에 대해서 이제
강사도 초빙하고 저도 일부 강의를 하고 해서 강의를 했고 그 다음에 물어봤더니 이제 통합돌봄이 뭔지부터가 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북대 임은실 교수님을 불러서 예, 초빙을 해서 통합돌봄에 대해서 이렇게 안내했고 또 종로구에서 보건소 주도로 이렇게 건강관리하는 거를 모델도 좀 들었고 그래서 아 직원들이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보건소 역할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다음에 또 어떤 게 좋으냐고 했더니 의외로 장기 요양보험 제도를 소개해 달라고 그래서, 장기 요양보험 자체도 저는 이제 기초적인 보통 통합 돌봄이나 복지 쪽에서 있는 사람들은 이게 기본적인 지식에 해당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것조차도 강사를 불러서 배워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로 동사무소나 복지 쪽에 있는 직원들은 보건소 사업이 뭐가 있는지부터가 그거를 잘 몰라요. 그래서 비슷한 사업을 마치 본인들이 처음 하는 사업처럼 기획해서 예, 그 보건소 간호사들, 보건소에 있는 팀장들과 부딪히기도 하고 유성구는 아니지만 그런 사례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다. 이게 왜 여기에 나와 있지? 서로에 대해서 알아나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각 지자체마다 이제 보건소에서 뭘 할 수 있는지, 통합돌봄이랑 노인 장기요양보험이 어떤 것인지를 서로 알아가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4쿼터는 암 환자의 디스트레스 이해하기를 했고, 내년에는 아직까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노쇠 예방이라든지, 간병하는 스킬, 실질적인 스킬이라든지, 그 병원에 있던 환자가 집으로 왔을 때, 간병을 하는 이런 실질적인 스킬을 보호자들한테 가르쳐 줄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이 우리 보건소 직원이 갖춰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내부, 아까는 그렇게 완전히 별도로 이제 복지 쪽에서 진행을 되는 동안에, 그럼 보건소 자체적으로도 연계를 일단 강화를 해보자. 그러니까는 외부에서 누가 연계를 받아서 하기 전에 우리끼리 연계를 해보고, 거기에 그 경험을 쌓아야 외부에서 요청이 왔을 때 좀 쉽게 응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치매사례관리회의에 방문건강관리 담당자들, 그리고 지역사회 중심 재활 담당자들을 같이 참석시켜서, 왜냐하면 치매사례관리회의가 가장 통합돌봄과 유사한 회의잖아요. 통합사례회의랑 거의 유사한 포맷이어서, 거기를 통해서 이제 그 담당자들이 연계하고 통합관리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게끔 요즘도 매달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방문건강관리랑 이쪽 담당자들이 다 참석하는 건 아니고 한 2명 정도씩 돌아가면서 참석을 해요. 그래서 그 즉석에서 예를 들면 독거 어르신인데 치매인데 이제 그 사람 의식주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연계는 하더라도 방문 진료까지는 아니지만 잘 지내고 별일은 없는지 예를 들면 한두 달에 한 번씩이라도 가서 들여다보게끔 방문건강관리랑 연계를 하고 그런 사례들을 조금씩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말 하반기부터 이제 구에서 하는 통합사례회의에 저희 보건소 직원들이 참석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우선은 가장 뭐 연계가 빈번한 게 치매 안심센터이기 때문에 치매 사례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구 통합사례회의에 참석을 하고, 근데 이제 내년부터는 저희가 그 연계를 담당할 것으로 현재는 잠정적으로 계획돼 있는 방문 건강 관리, 건강도시 팀에서 담당자가 참석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매 사례 관리 회의에 방문이랑 지역사회 중심 재활 이거를 그 사업을 한 그 제목이 재활 치매 있는 방문의료 서비스로 재치 있는 방문의료 서비스라고 직원들이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재치 있는 방문의료 서비스 아까 얘기했듯이 각 보건사업 중에서
예를 들면 지금 아까 얘기했던 거는 치매에서 방문건강관리로 의뢰를 한 케이스인데 방문건강관리, 지역사회중심재활, 치매안심센터 그 세 개가 상호 의뢰하고 이렇게 지원하고 하는 식으로 지금 설계가 일단 됐습니다. 어? 이거는 겹치는 내용이네요. 그래서 추진 흐름도는 이렇게 되고 그래서 서비스 내용은 뭐 이게 각 사업의 내용인데 다시 여기다가 기획서에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방문보건 사업으로 가 계신 어떤 어르신 집에 뭐 지역사회 중심 재활 담당자가 같이 가서 낙상 예방하는 운동법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교육을 좀 같이 해주거나 하는 식으로 연계를 조금씩 쌓아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의뢰를 하면 서로 상담해서 사후 관리로 대상자 선정하고 정보를 팀 간에 공유하고 이거를 의뢰하고 의뢰받고 하는 거를 가능하면 공문을 통해서 서로 상해 의뢰해서 이거를 실적이 누적될 수 있고, 이렇게 조회가 가능하게끔 이렇게 관리를 아직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PHIS 같은 거를 활용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희망사항은 의사 채용할 때 재택의료까지를 하는데 동의하는 의사 선생님을 채용했으면 좋겠고, 지금 이게 조금 안정이 되면 통합돌봄이나 행정복지센터로부터의 의뢰도 받는 식으로 지금도 간간히는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있습니다. 응? 내가 뭐 잘못 누르고 있구나. 그래서 그랬고, 그래서 이게 지금 금년 8월까지의 의료 돌봄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정도로 만족했던 이유가 그때 8월까지도 이제 복지부의 통합돌봄 계획은 그냥 보건소에 연계할 담당자 한 명을 지정하고 통합사료에 참석하라. 이게 끝이었어요. 보건소 역할 끝.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보다 더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려고 뭐 이것저것 했었다가 그냥 거기까지 그래 그럼 우리는 다른 거 할 많은데 그럼 다른 거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 그 있었는데 그 다른 거라는 게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개소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내년 2월에 북부에 있는 건강생활지원센터 오픈하고 8월에는 남부에 지금도 있는 진잠 마을 건강센터가 오프닝 그 기능을 전환해서 오프닝을 하게 할 예정이거든요. 잠깐만. 음, 그리고 지금 아까 조직 개편을 할 때 사실은 아까 말씀 못 드리고 지나갔는데, 이전에 진료민원팀, 왜냐면 그 물리치료실에서 일하던 물리치료사가, 지금은 나중에는 물리치료가 대전시에서는 물리치료실 다 닫았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때 다 닫아서 그 사람이 이제 지역사회 중심 재활을 했는데 소속은 여전히 진료민원 팀이었어요. 그런데 그 팀을 건강도시팀으로 그 업무를 건강도시팀으로 이관을 했고 왜냐하면 건강도시팀에 방문건강관리 간호사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 재활 직원도 그쪽으로 옮기고 그래서 만약에 보건소에서 연계라든지 뭔가 이렇게 하게 될 일이 있으면 건강도시팀에서 그 업무를 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건강도시팀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그걸로 모자랄 것 같아서 지금 걱정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북부에 이제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열리는데 그래서 이게 여기 보면 우리가 지금 유성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금 증진반이 이제 그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본래 업무예요. 건강 증진 프로그램하고 건강 리더 양성하고 주민 조직화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만성질환 관리의 측면에서 1차 의료기관과 연계를 강화하고 그런 쪽으로 이제 계획을 세우고 연계반은 이제 보건소의 좀 전문적인 사업들을 지금은 유성구가 굉장히 넓은데 가운데 있는 보건소에서만 한 게 아니라 남쪽, 북쪽으로 분산해서 좀 이렇게 배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방문건강관리 간호사도 그 세 권역으로 나눠서 배치하고 AI, IoT가 굉장히 인기가 좋은데 보건소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훨씬 유리하고 원거리에서는 사용자가 급격히 줄거든요. 세제곱에 비례해서 줄더라고요. 그래서 AI, IoT 사업도 권역별로 좀 분산하고 치매 분소를 설치하거나 치매 선별 검사를 정기적으로 가서 하고 뭐 물품 대도 그쪽에서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방문 건강관리 연계도 확대를 할 예정이고요. 예정이 없고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예정입니다. 근데 9월 이후에 또 변수가 너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재택의료센터 총괄 업무를 보건소로 이관한다. 들리나요? 재택의료센터의 총괄 업무를 보건소로 이관한다 하고 또 통돌 예산이 아까 16억이라고 했는데 금년도 예산이 내년에는 4억 8천밖에 안 내려온대요. 국가 예산이 10억이 내려오던 게 4억 8천 내려오니까 반토막이 난 거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통돌 예산이 재택의료센터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2억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원래는 빵원 처리했었어요. 사회복지과에서. 그래서 빵원 처리를 했는데 제가 찾아가서 이거 통돌이 재택의료센터가 복지부로 넘어온다고 빵원 만들면 안 된다. 이렇게 요청했더니 인상해서 2천만 원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센터당 1,000만 원씩 해서 2천만 원. 근데 그거 어떻게 쓸지는 모르겠고, 그렇다고 아직 이관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다들 공문을 받으셨겠지만, 방문진료비 중에서 본인 부담금 지원을 금지했어요. 그래서 한방이라든지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한의사회에서 기금을 한 몇천만 원을 만들어서 그거를 유성구의 복지재단에다가 기탁을 해서 한방 의사가 방문 진료하는 경우는 자기 본인 부담금을 그 복지재단에서 지급하는 걸로 지금 세팅을 해놨어요. 그런데 그 공문에도 왔듯이 본인 부담금을 이제 제3자를 통해서 이렇게 지급하는 것도 역시 안 된다. 엄격히 정말 관리해야 된다. 이거 얘기가 있고. 그래서 방문진료비 본인 부담금 지원이 안 됐고, 또 통돌 예산으로 재택의료센터 직원 2명 지원하는 것도 없어졌고, 그랬더니 양방 재택의료기관 포기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본인 부담금이 생기면 방문진료 수요가 감소하는 게 예상이 되고, 그렇다면 협력형으로라도 재택의료센터를 운영해야 되나? 예를 들면 의사회를 또 만나보니까 의사회에서는 협력형 합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한방에서는 재택을 내가 해보고 싶다 계속 고집하고 그러니까는 어차피 도시지역은 협력은 안 된다고 해서 참 굉장히 난감했었어요. 왜냐면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복지에서 할 때는 잘 되던 사업이 보건소에 오면니까 왜 이렇게 꼬꾸라지냐. 차라리 아싸리 시작하는 데는 이런 고민은 없을 텐데, 보건소가 맞자마자 이거 꼬꾸라지네. 이런 얘기를 들을 것 같아서 굉장히 좀, 난감했었어요. 그랬는데, 지난주에 내려온 유료요양 통합돌봄 사업 안내 간 2차 배포 지침서에 보면 방문의료 지원 사업이라는 게 첫 번째로 나와요. 그 특화 사업 1회 예시된 내용으로 방문의료 지원 사업이 있는데 그게
내용을 보면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의 보완 모델로서 재택의료센터 시 지침을 준용을 하지만 재택의료센터라는 형식을 하지 않으면서 보건소의 복지사와 간호사가 진료의사를 동행해서 방문을 한다. 이게 내용이 있는 거예요. 게다가 지역의 제한도 없어, 여기는. 그래서 지금 유성구에서는 방문 의료 지원 사업 쪽으로 가는 걸로 이제 돌파구를 찾자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거를 보건소에서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 그래서 건기양도시 팀에서 이 업무를 다 하기가 어려운 내년도 여름에 왜냐면 이제 금년에 이게 내년에 내려올 증원되는 인력이 여름은 돼야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조직 개편도 아마 여름 조직 개편에서 돼야 될 거고, 그때 좀 가능하다면 팀을 하나를 보건소에 더 추가로 해서 재택의료 지원 팀을 만들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얼마나 먹힐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9월 이후에 이것이 이제 복지 통합돌봄 팀에서 제안을 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방문 의료 지원 팀을 운영하는 게 뭐 똑같이 해서 공동 사례 관리를 하고 서비스 모니터링도 공동으로 한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건강 도시 팀으로 해서 뭐 참여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누가 같이 나가고 하는 거는 어, 그걸 해봐야죠. 앞으로 이제 인력을 어느 부서에 더 배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게 좀 갈릴 것 같습니다. 어, 그래요. 지금의 상황이 여기까지 와 있고요. 그래서 아까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희 유성교의 현재 상황이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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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 그림은 제가 막 스트레스 받거나 많이 힘들 때 이렇게 바탕화면에 깔아놓는 모양인데, 그, 좀 너무 우리가 패닉할 필요 없고, 상황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면 길은 열리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유성구처럼 특색이 그다지 아까 얘기했듯이 강력한 리더십이나 물론 구청장님의 지원은 엄청 강력하긴 하시지만 지역사회 의료기관이 강력하게 뭐 그런 것이 있지 않는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몇 년 하다 보면 조직이 저도 지금 발표하는 내용도 우리는 뭐 한 게 뭐가 있을까 막 고민했는데 그래도 정리해보니까 슬라이드 한 10장이라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들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지원 수장님 발표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혹시 지금 소장이 발표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거나 아니면 코멘트 해주실 분들은 그 채팅방에 띄워주시면 어, 김지원 수장님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하나만 다시 하나 한번 공유를 할게요. 그렇게 실적이 있는데, 이게, 그래서 그동안 재택의료 아니, 방문의료 관련한 통계 수치인데요. 그래서 첫 해에, 16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1,460명을 했고, 그래서 금년엔 여름까지 185명이니까 이제 하반기까지 하면 거의 300명 가까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나름대로 이렇게 환자 수가 쌓여간다라는 결과입니다. 혹시 궁금해하실까 봐 이것도 준비는 예, 했었습니다. 예. 네, 제가 여기 좀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요. 네, 재택의료는 이제 재택의료 기관에서 방문하는 거죠? 민간 재택의료 네. 양방 센터가 하나, 지정된, 재택 칸에 하나 있는 곳에서. 하는 거고, 그다음 방문의료는 보건소에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방문 의료는 방문
1차 의료기관 방문 의료 아, 시범 사업, 예, 시범 일방시. 사업이고. 네, 방문 거기 네, 항의도 그러면, 방문 의료기관 항의도, 의원 4개, 한의원 47개. 거기서 방문한 그 네, 실적이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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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질문해 주실 분 안 계신가요? 어, 안 계시면 제가 준비하실 동안, 질문하실 분들 준비할 동안 제가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대전 유성구의 특징은 지금 장기요양 재택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서 복지부서에서 그 예산 1억을 들여서 그 각 의료기관 2개에 대해서 간호사 한 사람, 복지사 한 사람 이렇게 지원해서 아마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는 거, 그게 좀 내년부터는 특징이신 것 불가능해요. 같고요. 음. 예? 내년부터는 불가능하다고요. 그렇죠. 내년에 예산이 뭐 1,000만 원밖에 지금 확보가 안 되셨다고 해서 불가능한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금 특징적인 것이 제가 볼 때는 그 방문 재활. 아마 네. 재활병원하고 연계를 해서 방문하고 그 뭐 사정을 하고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것도 이제 복지 파트에서 주관이 돼서 실시를 하셨나 보죠, 아마도. 네네. 다 그쪽에서 했어요. 보건소는 전혀 개입 안 하시고요. 전혀 개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특징적인 게 보니까 대전 같은 경우는 카이스트도 있고 그 네. 뭐 여러 연구기관, 국책 연구기관이 있어서 그러신지 몰라도 AI나 IoT를 활용한 스마트 돌봄 지원 사업을 한 게 또 굉장히 조금 특징적이신 것 같고 또 스마트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딴 데보다 조금 더 앞서가고 좀 우수사례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제 여기 대전 유성구 같은 경우 건강보험 주관으로 해서 시범 사업을 하신 거잖아요. 의료 돌봄 시범 사업을 네. 하셔서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명칭이 제가 그 의료 돌봄이라는 명칭이 맞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계속 해봐요. 그러니까 음, 이게 저는 그 부천시 그 발표를 들으면서 굉장히 이제 좀 좀 인상적이었던 게 뭔가 하면 거기는 그 의료 돌봄이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의료 플러스 그 건강 관리 사업, 예방 서비스 사업까지 같이 통합을 하면서 명칭 자체도 그 부천시 보건소의 통합 건강 돌봄팀을 신설을 했고 그리고 그 주민들한테도 그 센터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조직인 통합 건강 돌봄 센터를 또 설치를 하셔서 운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이제 앞으로 그 통합 돌봄 관련해서 보건소에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의료 돌봄이라는 이 명칭을 좀 안 쓰는 게 낫지 않나? 개인적인 음.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 뭔가 그렇군요. 의료 플러스 건강관리나 예방서비스 제공까지 같이 포괄을 한다면 보건소에서는 앞으로 이 통합건강돌봄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이 음. 어떨까라는 그런 네, 예를 느낌을 들면 갖는다는 거 의료 말씀드리죠. 돌봄이라는 분야가 음, 보건소의 영역으로 완전히 들어온다면 이제 통합 음, 건강 돌봄이 되겠죠? 예, 그런데 예. 지금 저희는 아직 그게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 음, 아직 통합 건강 돌봄이라고 칭하기는 조심스러운 그런 상황이어서 그냥 의료 돌봄이라고 외교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또 그 명칭이라는 것이 앞으로 또 음, 방향을 또 이렇게 리드해 나가는 그런 역할도 있기 네, 때문에 지금 맞아요. 현재는 의료돌봄이신지도 몰라도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 나가야 음, 될 거는 건강돌봄이기 때문에 네, 지금 그냥 이런 단계에서도 통합건강돌봄이라는 명칭을 앞으로 음, 보건소에서 쓰시는 게 어떨까? 저는 그런 네, 좋습니다. 느낌이어서 예, 말씀드리고 네. 싶고요. 그래서 제 그래서 생각에 저희가 건강생활지원센터 조직도에 보시면 아셨듯이 통합 건강 음, 돌봄의 요소는 이미 다 들어가 있어요. 계획에는. 좋지만 예. 말은 아직 안 내놓고 있다는 거죠. 예, 예, 예. 그래서 앞으로 조직 개편을 하실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 건강도시팀도 아예 명칭을 통합건강돌봄팀으로 바꾸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 왜냐면 거기에 음, 방문건강관리도 들어가고 지금 방문제할 하던 팀들도 들어갔다고 하니 제가 볼 때는 건강도시팀보다는 통합건강돌봄팀이 신설하면 좋겠는데 만약에 안 된다면
할 경우에는 그냥 음. 기존의 건강도시팀을 통합건강돌봄팀으로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라고 이제 제 아, 그러니까 느낌을 그 한번, 용어가 지금 좋다는 거죠? 예, 예, 예. 네. 건강도시팀보다는 그냥 통합건강돌봄팀으로 하셔서 그 음, 업무를, 예, 네. 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 아니, 생각. 좋은 의견이신데, 지금 구청에 예. 통합 돌봄팀이 있어서, 통합 그러니까 건강 우리는 돌봄팀. 건강돌봄이라고 그러지. 니네는 그러니까, 통합돌봄 해라. 그 부천시도 그 저기 자기네 시에는 통합돌봄팀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 그래요? 보건소는 통합, 음, 예, 통합건강돌봄팀으로 진작에 한 거예요, 거기는. 예. 네. 그러니까 통합건강돌봄팀 차별화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좋네요.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건강생활지원센터 그거 이제 두 군데가 오픈한다고 하셨는데 그거를 아까 소장님 말씀 맞다나 그 내용 앞으로는 그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통합건강돌봄센터로 이렇게 활용해 오, 나가시면 어떨까 싶은. 그래서 이제는 네, 찾아오는 제가 제 생각에 여태까지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다른 곳도 마찬가지지만 전국에 한 몇십 개 있더라고요. 주로 이제 찾아오는 사람에 대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앞으로는 이 찾아오는 사람보다는 그 권역별로 지금 두 군데니까 여성구를 둘로 나누셔갖고 권역별로 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많이 더 보완하는 걸로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 거기 보니까 주민건강활동가를 발굴하신다 그랬는데 열심히 잘 교육을 시키셔갖고 이분들을 그 뭐야 은평구라든지 아니면 저 종로구 서울시 종로구 뭐 이런 아니면 또 다른 지금까지 쭉 발표하셨던 보건소의 주민건강활동가 이런 네, 분들로 육성해 나가시면 굉장히 네,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여쭤볼 거는 협력형 재택의료센터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네. 협력형 재택의료센터라는 건 뭘 말씀하신 건지. 아, 그거는 복지부에서 내놓은 재택의료센터 지침에 보면 음, 그 비도시 지역에 의료기관이 적거나 재택의료센터 하겠다는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는 그 지금 뭐 의사 원장이 나가고 그때 보건소에서 사회복지사 간호사를 같이 보내는 그 재택의료센터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 음, 예시가 돼 있어요. 근데 그거는 비도시 지역에 한정해서 하는 거고 아, 또 그렇게 네. 되면 예를 들면 보건소가 한번 같이 나갈 때마다 한 10만 원 정도의 수가가 보건소로 들어와요. 방문진료 수가는 의사한테 가고 재택의료 수가는 보건소로 오고 그렇게 해서 아, 인건비를 좀 충당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아, 방문의료지원센터는 똑같이 이제 같이 나가지만 수가가 하나도 없는 그런 사업인 거죠. 인건비밖에 안 아, 드는 거니까. 그 아, 무비로 운영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사실 그 도시 지역도 더 필요한데, 그죠? 예, 농촌만 필요한 건 아니고. 사실은 이거를 맞는 거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소장님들도 계시고, 내지는, 없으면 보건소에서라도 나가야 되지 않나라는 소장님들도 계시고, 저희는 의사에서도 공식적으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제 생각에 이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게다가 또 수가까지 10만 원씩을 준다고 하니, 이런 아, 거는 앞으로 협력형은 도시에 안 돼서 돈은 안 줘요. 농촌은 주나요? 농촌은 되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도시에도 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시면 주지 않을까? 네, 예. 저도 복지부에 전화 걸어봤는데 안 된대요. 예, 아이고야, 뭐 바꿔나가면, 요구가 많을 경우에는 또 바꿔나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건 네, 뭐, 시간이 좀 그래도 걸리더라도. 방문 의료 지원 팀이라도 생겨서 다행인 것 같아요. 음, 예. 제가 그 질문 드리거나 아무튼 코멘트, 제 의견 말씀드린 거는 이걸로 이상입니다. 혹시 지금 다른 참여하신 여러 지금 소장님들도 들어오셨고요. 그리고 교수님들도 들어오시고 아마 실무 하시는 분들도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의견이 제가, 있으시면, 예, 네, 발언하겠습니다. 아까, 김주현 소장님 재택의료 지원팀을 내년 여름쯤에 이렇게 인력이 증원되게 되면 또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음, 인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뭐 대전 지역은 계획되어 있는 인력이 있는가요? 지금 저희가 작년에 행안부에서 그 인력 수요 이렇게 요청 네, 받았었잖아요. 예, 예. 그랬을 때 저희가 4명을 써냈거든요. 네, 그리고 네 명요? 네 네 명. 명을 쓰고, 그다음에 구청에서 8명을 해서 12명을 올렸었어요. 음, 음, 근데 지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대전 유성구 보건소가 광역시 보건소 중에서는 인구 대비 직원 수가 전국 꼴찌거든요. 그러니까는 인력 지원 음. 없이는 안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4명 내지 4명 이상의 직원을 보건소에 확실하게 배치를 하면 팀을 저희가 만들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저희도 못 만들죠. 지금, 그러면 재택의료 지원팀이 있고 또 건강도시팀이 있고 네. 그 명칭이 헷갈리긴 헷갈리는데 그러면 건강도시팀을 건강돌봄팀으로 바꿀 수도 있고 그럼 유사한 어, 팀이 두 개가 있는 셈이 되는 거네요. 건강도시팀은 이제 연계 네. 중심의 팀으로 하죠. 왜냐하면 건강도시팀이 보면 건강도시라는 그 사업 기획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음, 방문진료도 하고, 방문재활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건강증진 사업, 레드서클이니, 뭐, 만성질환관리니, AI, IoT니, 이런 것도 다 건강도시팀에서 하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만약에 그쪽이 이 돌봄 쪽으로 강화가 된다면, 일부 업무를 떼서 증진팀으로, 건강증진팀으로 음. 이관을 하든지 한 후에가 가능하지. 근데 그 모든 거를 갖다 현재의 건강도시팀에서 하기에는 조금 버거워서 가능하다면 팀을 하나 더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될지 모르겠어요. 엄청 짜요, 여기는 진짜. 건강증진팀도 있고 건강도시팀도 있는 거네요. 네, 건강증진팀은 건강증진 사업을 하는 거고요. 그 건강도시팀은 증진 사업에서 조금 좀 덩어리가 옆으로 좀 떨어져 나간 방문 위주로 하는 사업들. 네. 그리고 그럼 박미영 소장님께서 지원, 소장님 지역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나요? 그렇죠, 맞아요. 아, 저희도 인력을 좀 받을 수 있으면 그 통합건강돌봄팀 그런 명칭으로 건강돌봄 음, 건강이 들어가게 해서 통합건강돌봄팀. 팀을 음,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또 조금씩 사정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곳은 이제 성남시 분당구 보건소에서 세미나, 건강돌봄 관련해서 세미나를 해서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왔거든요. 그랬는데 거기에 이제 그 성남시는 3개구가 있고 그 소장님들이 오셔갖고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지금 성남시장님이 건강돌봄에 굉장한 드라이브를 거셨어요. 그래갖고 의사분이시고 또 의사 출신 신상진 음, 시장님이라고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그래서 각 보건소별로 4명을 증원을 해주기로 했대요. 그래갖고 보건소에만 12명의 인원이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쪽에서도 그 건강돌봄 관련해서 아마 팀을 만들 그런 예정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는 또 워낙 또 성남이 재정 형편이 괜찮아요. 경기도 내에서 아마 괜찮을 거예요. 왜냐하면 판교가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괜찮을걸요? 맞아. 전국 1위일 것 같아.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예산 지원도 아주 많이 해주시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나 봐요. 그래서 오히려 직원들이 너무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시장님 기대를 많이 하시니 그 기대를 어떻게 그 충족을 시켜드려야 되나. 이거 가지고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는. 그래서 제 생각에 앞으로 이 지자체별로 많은 차이가 있겠구나. 이렇게 뭐 굉장히 앞서가는 지자체도 있을 것 같고, 또 안 그런 데는 또 여건이 안 좋은 데는 또 그렇지 않은 데가 있고, 그래서 이 건강돌봄 관련해서도 격차가 많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원은숙 소장님은 어떠셔요? 안녕하세요.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기 소장님 관리 잘 들었고요.
음, 지금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그 유성구에서는, 그 네트워크가 되게 잘 돼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보건소 내에서 그 치매 사례 회의할 때 방문 관리하고, 그 지역사회 중심 재활을 하고 세 팀이 같이 회의를 통해서 환자 돌봄에 대한 그런 사례를 좀 회의를 진행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조금 그렇게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고 있는데 어쨌든 그 보건소에서 통합 돌봄을 위해서 이렇게 정비를 점차적으로 해가고 이 통합 돌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어제 이제 저희는 인구가 6만 좀 넘는 지역이거든요. 어, 이게 제일 문제가 지금 이제 재택의료 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신청하는 병원이 이제 거의 없고, 대개는 이제 1인 의료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의원들이라 이것을 운영하기가 되게 다 어렵다고 하는 이제 그런 실정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어제 그 홍천군에 130병상을 운영하고 있는 이제 홍천 아산병원이 있어요. 그 아산병원하고 이제 간담회를 통해서 내년에 통합돌봄 하는 데 있어서 그 재택의료센터를 운영하는 병원이 필요한데 좀 병원에서 맡아서 해 주십사는 이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운영 형태나 이런 것들을 그 이제 수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리고, 이 사업을 하는데 같이 좀 협조 좀 해 주십사 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 이제 저희 홍천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이 되게 넓어요. 그러니까 군 지역이지만 거의 전국에서 제일 넓은 지역이라 만약에 시도를 해도 그 홍천읍 지역을 벗어나서는 운영하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고, 그리고 이 케이스가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지 병원에서 음, 간호사, 복지사, 또 의사 이렇게 했을 때 그 병원에서도 수입이 어느 정도 보장이 돼야지 운영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아, 지금은 어렵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한 달에 농촌에 있는 50명은 봐야지 본전이 된다. 인건비가 나온다 그러더라고. 예, 그래서 이게 필요성은 알고는 있지만 뭐 그 병원 원장님이 이제 내과 의사예요. 내과 의사인데 필요성은 정말 자기도 필요하다는 건 안 돼요. 암 환자라든가 그다음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 경우에 퇴원했을 때 병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환자들을 방문해서 진료해야 되는 것들은 필요하다는 건 알지만 지금 현재의 그 상황으로서는 자기네가 참여하기는 어렵다. 근데 대신 이제 저희가 협업형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협업형이 만약에 보건소에서 간호사나 사회복지사를 지원한다 하면 뭐 고려는 해보겠다. 이제 요 정도 어저께 이제 회의에서 된 건데 그 저희 지역 이렇게 저희 농촌은 이제 가장 중요한 가장 지금 문제가 재택의료센터도 운영할 수 있는 병원이 부족하고 또 보건소에서도 지금 공중보건이 수가 또 적고 또 의사 채용은 어렵고 하니까 이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복합적으로 보건소도 어렵고 또 의료기관도 좀 부족하고 하니까 이 내년에 이 통합돌봄을 시행할 때 이 재택의료센터가 가장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재택의료센터 지정하고 관리하는 부서가 그 복지부서였잖아요. 노인복지과나 뭐 이런 데. 근데 그 업무가, 재택의료센터 관련 업무가 보건소로 넘어올 것 같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렇게 결정이 됐나요? 내년부터는 어, 저희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음, 그렇게 돼 있나요? 이제 네. 업무가 이관됐나요? 네. 그럼 재택의료센터 지정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 관리하는 쪽도 다 그런 업무가 보건소로 넘어오게 되는 건가요? 사실은 저희 지금은 통합돌봄팀에서 하는데 그 공모 신청을 받아서 일단은 보건공단에
복지부에 올려요. 그러면 신청된 의료기관 중에서 몇 곳이 선정돼서 내려오는데 그게 어떻게 선정되는지는 아무도 모른대요. 그래서 떨어진 의료기관은 자기들이 왜 떨어졌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신청한다고 100%다 되지는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수가 신청한 음, 지역에서는. 아, 그렇군요. 그래도 재택의료센터 관련 업무를 보건소에서 하게 되면 그게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하는데 네, 어떨지 모르겠네요. 서로 안 해서 문제지 뭐. 신청하시면 또 다행이고. 예. 지금 김동원 선생님께서 들어오셨거든요. 그 김동원 선생님께서 그 저희 그 지금 현재 상황 그리고 그 일본에서도 처음 초기에 예,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있어서의 그런 상황 그런 것과 비교해서 혹시 좀 좋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동원 선생님, 지금 우리 또, 안 계신가 봅니다. 또 다른 보건소장님 혹시 계시면 노원구 보건소장님 계신가요? 진선미 소장님, 노원구 같은 네, 경우는 지금 네, 현재 네.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어, 어찌 지내십니까? 음, 네. 우리 김주현 수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 뭐, 광역시 보건소가, 뭐, 인력도 그렇고, 가장 힘든 것 같아요. 가장 힘든 상황이고, 저는 이제 광역시에 왔다가, 광역시에서 오랫동안 있다가, 이제 서울시로 온 입장에서 이제 비교를 하자면, 여기도 이제 다양한 변화가 굉장히 그 짧은 기간 내에 변화가 많았거든요. 근데 저희 노원구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보건소이지만 그 재택치료센터를 저희가 신청을 해서 지금 운영을 적극적으로는 못하고 그게 이제 복지부 시범 사업으로 올 7월부터 이제 인정이 돼서 했는데 인력 세팅하는 데까지만 해도 한 3개월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그 환자들을 발굴해서 가는 것조차를 직원들이 많이 두려워해서 그 부분을 열심히 설명했지만 바로 이제 운영이 안 되다가 거의 10월 말에부터 뭐 환자 한 2명 정도 가지고 이제 직접 방문해서 이제 의사 선생님하고 간호사하고 이제 사회복지사를 같이 가지고 있는 간호사 이렇게 이제 셋이 나가서 진행을 하는데 생각보다 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는 해요. 근데 그 발굴을 뭐 많이 해서 많이 하는 형편은 아니고 그런 와중에 여러 가지 이제 변화가 생긴 상황이거든요. 저는 이제 아까 김혜경 소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지금 이런 식으로 뭐 서울특별시나 그, 그 광역시 그리고 뭐 군단위 보건소 이렇게 많이 차이가 격차가 많이 날 것 같고 이런 거를 우리 보건소가 수십 년간 건강 형평성을 지향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여기서 이거가 너무 어렵다 하는 것이 드러날 것 같다는 그런 위기감이 굉장히 듭니다. 특히나 예산 부분에서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도 강남구 같은 데는 완전히 그 예산이 뭐 서울에서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따로 뭐 예산이 그런 경우고 경기도 분당 같은 경우도 너무나 현격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과연 복지부나 복지부 그 소관 그 산하 연구 기관에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할 건가? 실제 통합 돌봄에 대한 통합지원법을 시행하면서 오히려 격차를 더 벌이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에 음,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 저는 이런저런 실무를 하면서 뭐든 뭐 보건소는 뭐 닥치면 다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거든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지만 이런 큰
오랫동안 수십 년간 우리 보건소가 지향했던 건강 형평성 면에서 누구도 손을 놓고 이거를 흘러가는 대로 본다. 어떤 방패나 뭐 막을 안 치고 간다. 이럴 때 벌어질 문제. 이거는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분야에서 할 수 있는 만큼 내년도에 뭐 저는 바로 시행이 뭐 전국적으로 되리라는 생각은 별로 안 가지고 있어요. 조금씩 하다가 이제 시행착오를 겪고 그 과정 중에서 많이 이제 변화가 올 것 같은데 일단 주도하는 입장에서 뭐 대학 교수님들이라든지 그리고 뭐 건강증진개발원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복지부의 그 주무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이 많이 이제 시행 과정에서 논의를 해서 이런 부분에 먼저 키를 꽉 잡고 가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뭐, 건강 소장님 형평. 말씀에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참, 뭐,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예산도 뭐 그런 것 같고, 인력도 그런 것 같고, 뭐, 이제 흘러가는 대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도 보건소는 보건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한, 또 자기 지역을 책임지고 계신 분들이 또 보건소장님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보건소장님들이 열심히 역할을 다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유원수 선생님 지금 계신가요? 그 공공의료 지원센터에서는 이 건강돌봄 관련해서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좀 말씀 듣고 싶은데 유원 선생님 아, 계신가요? 지금 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데요. 아, 마이크를 그래요? 쓰실 수 없대요. 아, 그래요? 아, 그러네. 작동하지 않. 그러면 이양수 소장님 지금 고양시에서 일산에 계신데 그쪽 일산 쪽에는 지금 현재 형편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소장님 지금 안 계신가? 아, 그럼 예, 말씀해 주세요, 소장님. 이양 소장님. 네, 뭐, 고양시도 마찬가지로 예산이라든지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시에서 뭐, 기술 지원형으로 7월부터 하고는 있지만, 보건소 쪽으로는 전혀 예산이나 인력에 대한 계획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 저희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가 지역의 보건의 어떤 책임, 그런 거를 책임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금 이걸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제가 이제 처음부터 여기 오늘 강의는 못 들었거든요. 지금 나중에 토론 부분부터 이제 듣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방문 건강관리 사업, 그리고 CBR 사업, 재감 관리 사업, 치매 사업, 이런 거에서, 그 특히 방문 건강하고 치매의 사례 회의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발굴된 사람들, 대상자를 가지고 보건소에서 이렇게 건강 돌봄을 좀 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의료적인 부분은 재택 의료가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활성화 돼야 되는데 처음부터 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보건소에서 그런 이제 신청을 받는 거하고 이제 발굴하는 걸로 넘어올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그때 좀 열심히 움직여서 그런 의료 부분에서 이제 의사분들도 분명히 하고자 하시고 뜻이 있는 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료 부분을 얹어서 같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문실 교수님, 저기, 오셨어요? 말씀 좀 해주실 수 아, 있을까요? 이문실 교수님 들어오셨는데. 네. 네. 제가 핸드폰으로 하고 있어서 좀 그런데 잘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네. 네. 저는 이제 재가의료급여 사업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의료급여 수급권자분들 중에 이제 장기 입원하신 분들을 퇴원시켜가지고 이렇게 이제 통합돌봄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1년 동안에 이분들한테 한 6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생계급여나 워낙에 받는 급여 외에 이제 이렇게 지역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 지원해 주는 것을 최대 2년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이 실은 2019년에 통합돌봄이 들어오는 지역에서 이 사업이 시작이 됐거든요. 시범이 되다가 이제 작년부터 2004년 7월부터 이제 본 사업을 해가지고 전국이 다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의료급여 대상자는요. 근데 그때 제일 어려운 게 실은 협력의료기관이었는데 이렇게 보건소 우리 시군구에 하나도 지금 재택의료기관이 없는 상태에서 이 시범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힘든 점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보건소가 내년부터는 그래도 재택의료기관 하나씩 다 가지고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생겨가지고 조금 이제 저희 그 통합돌봄 차원에서 재가의료급여 사업도 이제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택의료를 이제 사실 재가의료급여 수급권자 이제 사업에서도 사실 이분들이 퇴원하고 집에 잘 지내기 위해서는 이제 의료 서비스가 필요했는데 그동안에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동안에 이제 좀 잘 된 케이스들 몇 개 이제 발굴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가 아마 잘 아시겠지만 파주에 있는 연세송내과라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가서 보니까 이제 정말 그 다학제적인 접근을 통해 가지고 이런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는 부분들이 좀 잘 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보건소가 이제 재택을 하면서 잘 될 것 같고, 근데 저희가 제일 문제가 이제 인력이 없다 보니까 이제 제일 고민이 되는데, 그러면 이 지금 통합돌봄과 함께 방문 건강관리 사업을 같이 엮어가야지만 이게 사실은 대상자 발굴도 잘 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이제 방문건강관리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내년에 그 복지부 지표로 지금 노쇠평가율만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제 2020년부터 24년까지 5개년 동안에 이제 면접조사표 그 조사율하고 어떤 사람들을 면접조사를 했는지를 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정말 충격적으로 저희가 20년부터 24년까지 오면서 정말로 더욱더 그 등록된 환자들이, 주민들이 더욱더 건강하고 일상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는 분들이 다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 보건소가 정말 지금 노세 그 평가한 비율을 보면 4%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정말 저희가 1,000만 명 중에 저희가 한 40만 명 관리하는데 그 중에 거의 5, 60%는 정말 아무 건강 문제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다 가능하고 사회적 건강이 다 가능한데 그러면 굳이 방문을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을 지금 저희가 이제 방문하고 있는 이제 그런 부분도 같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 커버율이 너무 낮는데 그것도 정말 취약한 계층을 지금 커버하지 못하고 있는 이제 보건소 좀 실정이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통합 건강 뭐 관리센터라든지 이제 그런 것도 가면서 이제 방문 보건 사업도 같이 좀 정비를 해가지고 좀 이제 정말로 우리가 전노세 단계에 있는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좀 발굴해서 이것들이 통합돌봄팀하고도 연결되고 또 우리도 이렇게 좀 그 정말 건강하신 분들은 방문이 아니라 집단으로 좀 풀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통합돌봄을 좀 잘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보건소가 너무 어렵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행안부가 지금 인력이 5,300명 정도 늘리는 걸로 확정이 됐는데 이제 과연 여기에서 이제 보건 인력을 얼마나 이제 줄지가 우리 소장님들이 이제 굉장히 좀 걱정하시는 부분이어가지고 사실 이것들을 좀 강제적으로 어떻게든 좀 배정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복지부 차원에서부터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인력이 각 지자체별로 몇 명이 일반직으로,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분배가 됐다는 게 지난주 목요일에 공지가 됐어요. 통지가 됐어요. 각 지자체로. 유성구는 지난주 목요일에 통지가 됐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보건소는 잘 모르는 지역이 아마 많을 텐데, 그각 자기 지역에 몇 명 배정이 됐는지를 복지 쪽으로 안테나 좀 세우셔서 그 인력 확보 미리 잘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럴 때 투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저기 지자체별로 분명히 인력 증원이 되고 또 예산도 배정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7천 아마 전체 지금 내년도 통합돌봄 예산이 확보된 게 아마 7,700억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걸
별로 이제 다 쪼개본다면 대강 예산 규모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그러면은 복지 파트에서 얼마를 쓰고 그 보건소에서 얼마를 쓸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이 통돌 관련해서는 주관하는 데가 복지 쪽이고 그리고 지자체마다 물론 다 사정은 다르더라고요. 같이 열심히 또 이렇게 정보 공유해가면서 열심히 협력하는 그런 데도 있지만 제가 보기엔 대다수는 그렇지 않은 곳이 더 많으라고 보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보건소하고 정보 공유도 안 하면서 또 대화도 안 하는 이런 곳이 굉장히 많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오히려 목마른 사람이 샘판다. 보건소 쪽에서 좀 내기다를 세우시고 진짜 알아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저도 좀 뭐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있고 여쭤보고 싶은 것도 있는데요. 그 현재 오늘하고 내일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냐면은 그 통합건강증진 사업 관련해서 지자체에서 실행 계획을 세웠고 거기에 대한 지금 컨설팅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부 지역에 지금 네 팀으로 구분이 돼 갖고서 이제 컨설팅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보통 보면은 지자체 통합건강증진 사업 실행 계획에 보건소 관련된 내용들은 보건소가 직접 아마 썼다라고 생각되는 계획은 제가 본 적이 없고요. 보통은 이제 보건소에 있는 사업들이 그냥 나열된 정도가 지금 실행 계획에 들어가 네. 있는 것 지금 같고요. 통합 건강 증진 실행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아니죠? 예, 통합 돌봄. 네, 그렇죠. 통합 건강 증진 아니고 지금 이제 복지부서에서 통합 돌봄 사업 실행 계획을 네. 세워서 지금 제출을 했고 이게 아마 내년도 최종안은 아니고 이번에 한번 컨설팅을 받고 수정 보완을 거치는 작업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건소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대부분 담당 부서가 정해지지 않은 보건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건소에서 뭐 예를 들면은 방문건강, 뭐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그 외로 바깥에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재활사업 뭐 각각에서 심내까지도 들어가 있고 어느 지자체는 금연 사업까지도 보건소 사업이 그 통합돌봄 실행 계획에 들어 있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건소의 담당 부서가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는 그냥 팀별로 나열이 되어 있는 형식으로 들어가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컨설팅 드릴 때 주로 드렸던 말씀들은 보건소의 담당자랑 담당팀을 정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금 협의를 해주시면은 좋겠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도 저도 굉장히 고민이 되는 부분은 보건소에 지금 소장님들이나 아니면 보건소와 관련된 어떤 역할에 대해서 한 목소리로 정해진 바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재택의료센터 관련해서도 보건소가 역할을 하는 게 긍정적이다라고 평가가 되는 반면에 또 이제 자원이 없는 경우에 이제 협업형으로라도 운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가 참여하는 거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인식이 있는 것도 현실이라고 말씀 주셨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건소마다의 온도 차이가 굉장히 큰 상황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더라라는 어떤 그런 상황 하나랑요. 그다음에 이제 복지에서는 특히 이제 시범 사업의 경험에서 주로 보건소가 협업하지 않은 과정에서 이제 시범 사업은 운영이 됐고 앞서서 김지원 소장님 말씀 들어보면 시범 사업 기간에는 굉장히 좀 자원이 많았던 상황인 거잖아요. 일단 예산 네. 측면에서는 네. 그러니까는 이제 특히 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굳이 보건소 협조 잘 안 되는 보건소 막 이렇게 달래가면서 일하기보다 위성구처럼 그냥 재택의료센터 한다는데 1억씩 주면서 그냥 어떻게 보면 시범 사업에서는 운영돼 왔었던 것만 현재 보여졌기 때문에 한간에서는 아유, 보건소 힘들면 보건소 없이도 통합돌봄 사업할 수 있다라는 인식이 지금 자리가 잡을 수도 있겠다. 어떻게 보면 잘못하다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참 뭐 걱정은 많이 되는데 뭐 이게 제 걱정이 현실적인가? 뭐 도움이 되는 걱정인가? 이런 상황이 있고 지금 보건소장님들 제가 앞서서 단톡방에다가 설문조사
지금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저는 바람이 그래도 보건소장님들 많이 참여해 주셔서 소장님들의 그래도 이렇게 조금 다수의 의견이 이렇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현재까지는 한 70분 정도 참여해 주셔갖고서 70분 정도 참여해 주시면은 이걸로 제가 많은 분들의 의견이다라고 어디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네, 다시 한번 조사 참여 홍보 좀 부탁드리려고, 네, 말씀 좀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 설문 관련해서는 그 지금 전국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의 정책이사로 김지현 소장님이 지금 그 업무를 보고 계시니까 지보협 차원에서 많은 소장님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김지현 소장님이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홍보는 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예. 70명이면 그러면 빨리 된 것 같은데, 그래도. 네, 더 많이 하도록 홍보하겠습니다. 네. 진선미 네, 소장님 뭐 하실 말씀 예, 있으신가요? 제가, 지난주에 통합지원회의라는 그 회의를 처음 참여를 해봤거든요. 그거는 저희도 이제 복지국에서 통합지원회의를 이제 주관을 하면서 실제 판정회의에서 넘어온 환자들을 통합지원회의에서 이제 다시 사례를 공유를 하는 그런 자리더라고요. 근데 복지국의 이제 과장 말씀은 의료적인 거를 판단을 해서 이게 맞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안 돼서 조금 한번, 참여해 주시는 게 어떠냐, 이런 요청을 듣고, 당시에 보건의료단체, 뭐, 의사회, 약사회, 한의사회, 치과의사회 다 만나고 있던 그런 회의가 그 전날에 있어서, 보건의료단체 회장들하고, 저랑 또 같이 가서 이제 한 30여 명이 모인 그 지원회의에 갔었어요. 갔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는 그동안은 의사들이 참여를 안 했던 거죠. 의료적인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저희 보건소에서 뭐 간호팀장, 담당자가 갔지만, 뭐 그런 결정에 대한 의견을 전혀 안 내놨었던 모양이고,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이 이제 통합지원회의가 앞으로 실제적인 중요 회의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 하면 여기서 뭐 각 의사회, 뭐 개인 의원, 뭐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어떤 제안을 하는 것보다는 보건소 내에 뭐 의무직도 있고 뭐 양무직이 없는 데도 있지만 뭐 치과 의사도 있는 데도 있고 뭐 저희 뭐 서울 같은 경우는 다 있거든요. 다 있는데 뭐 의무직만이라도 필수적으로 그 지원 회의에 필수 위원으로 조금 뭐 이미 이제 오늘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공포가 됐더라고요. 12월 9일 복지부 보도 자료에 의하면. 근데 거기서도 주요 요약 내용에 뭐 첫 번째, 두 번째 뭐 이렇게 딱 냈는데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에 통합 지원 회의의 중요성을 이제 전면에 이렇게 딱 한 장짜리에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직접 참여하니까 그런 실무적인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왕 여기까지 이제 저희가 시범 사업 뭐 한 2년 이상을 통해서 여기까지 온 결과 이제는 이제 실무적인 게 어떤 것들이 우리가 보건소가 참여를 하고 어떤 거를 관여를 해야 실질적으로 잘 돌아갈 것인지 생각을 해야 되고, 제가 경험한 바를 이제 말씀드리면 통합지원회의에 보건소에 뭐, 그런 어떤 직렬이 다 좀 들어가서 필수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의견들을 나누고 도출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많이 좀, 의견 개진해 주시고, 또 저는 지금 여기서 처음 들은 거는 지난주 목요일에 인력이 얼마 맞다는 걸 지금 처음 들었어요. 근데 요새 이제 조직 개편을 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뭐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는 팀은 아직 못 이루었지만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가서 행안부 지표가 앞으로는 팀을 이루어야 이 가점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사회복지직을 한 명을 보건소로 배치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인사팀에서. 근데 이제 이런 거랑 지금 관련이 있거든요. 지금 인력 행안부에서 내려온 것들 이런 거랑 관련이 있는데 공유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지금 뭐 장명화 교수님도 지금 뭐 이렇게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우리 보건소장들의 입장은 전부 적극적으로 지금 같은 상황에서 할 수밖에 없고 하려는 마음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범 사업이 2년 반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조차 공유가 잘 안 된다는 거는 정말 문제가 많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런 법 시행령 규칙이 이제 공포된 이 상황에서는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이제 파악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고 복지국에 공문이 가면 보건소를 안 와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계속 내려주시고 이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지금, 시간이 이제 거의 그 9시가 다 됐는데, 혹시, 말씀하실 분 있으시면 말씀 주시고요. 없으시면, 9시가 됐기 때문에 오늘 이 세미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맡아주신 김지연 소장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토론에 늦은 참여해 주신 시간까지 선생님 감사합니다. 참여해주신 선생님들, 예, 예,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세미나 이걸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마지막에 이제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 세미나 하나 남았어요. 그 의성군 농촌형 건강돌봄 사업 우수 사례로 이제 의성군 마지막 발표가 있습니다. 그 오늘 오신 분들 꼭 참석하셔서 들으시고 또 좋은 의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